안녕하세요, 원어드림입니다. 방금 전 아이 학교에 바래다 주고 아침 산책 중입니다. 그림은 너무 좋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수, 삼수 모두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이 모두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재수, 삼수.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영어권 국가에는 재수, 삼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문화 자체도 없고요. 물론 제가 살았던 캐나다의 경우도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캐나다에 의대에 진학하기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미국 쪽으로도 빠지고,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심지어는 서인도 제도의 나라들, 그 밖에 호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제가 유학을 경험했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지 못할 경우에 불가리아도 가고, 예전엔 폴란드도 가고,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재수, 삼수, 심지어는 사수,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재수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험이 한 번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SAT 시험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SAT는 수능 시험처럼 여러 과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수학, 그리고 에세이 능력, 그 정도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리딩 능력.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SAT 2가 있지만 그거는 약간 별개고요. 그것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 명문대 준비하는 학생들이고요. SAT조차도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고도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정시를 목표로 한다면 수능을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시조차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수능을 꼭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익 시험을 890 학생하고 900점 학생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890 학생이 다음 달에 900점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900 맞은 학생이 다음 달에 보면 850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점수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10점만 올라도 자기가 원하는 점수 10점만 올라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10점만 떨어져도 저 수업 들으면 망했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토익 시험을 한 150번 정도 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꼭 토익 시험이 아니더라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89점하고 90점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물론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도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89점하고 90점 때문에 학생의 어떤 진로가 바뀌고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독 심한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수도 하게 되고 또 사교육도 엄청나게 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들러리 쓰고 있는 겁니다. 들러리 쓰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교육열이 높다고 저는 교육열이 높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육 채널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뭐 공교육, 사교육 뭐 세계 최고라고, 아니 세계 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외국에서 공부해 보셨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뭐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유럽의 그런 서구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절대 우리나라 교육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최고입니까? 예? 맨날 달달달달달달달 암기시켜가지고 줄 세우는 게 그게 최고면 뭐, 그럼 제가 생각할 땐 인도 교육이 최고입니다. 인디아 넘버 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나라는 교육열이 대단해요. 9구단도 외에 19단 20단도 외우잖아요. 그쪽은. 그럼 그게 최고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육은 절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마구 질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뛰고 있는 겁니다. 눈 감고 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뛰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눈 감고 달려보지 않았습니다. 막상 지금 이렇게 뻥 뚫린 곳도 눈 감고 계속 달리다 보면 뭐 잠깐 한 몇 초간은 괜찮죠. 내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계속 가면 결국엔 난간에 부딪히거나 강물에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무모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레밍지라고 뭐 말하기도 하죠. 정말 무모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있으면 절대 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한국입니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닫혀있고 아닌 걸 알면서 계속 가는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계속 고집하는 거, 계속 누더기로 뭐 땜빵 하듯이 옷 땜질하듯이 요번엔 여기 하나 붙이고, 예? 요번엔 여기 하나 붙이고, 요번엔 여기 하나 붙이고 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 누더기가 됐어요. 저 같은 교육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은 적어도 그런 안타까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생계를 위해서 그냥 갑니다. 나 하나 외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들고 잘 알고 그런 거를 만든,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그 제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고 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그 제도 안에 놓지 않습니다. 다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